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의 대폭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방송 토론회가 불발되면서 후보들은 유세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의 모 저축은행 오너 일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십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소백산 정상에는 순백의 상고대가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고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2,000명이 발생하며 나흘 연속 2,000명대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오미크론의 매서운 확산 속에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는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미세 조정에 그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은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나흘 연속 2,000명대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검사자 10명 중 2명꼴로 확진되고 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52로 더블링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충북의 재택치료 인원은 12,210명으로 도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7일이 끝난 환자도 관할보건소에서 5일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중증 발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차단보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6명 제한을 유지하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거리두기를 상당히 완화할 가능성을 보였지만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자 미세 조정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완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식당과 카페 등의 QR 체크는 유지되고 접촉자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중단됩니다. 충북에서는 자체 강화 수칙인 SSM과 상점 마트의 출입자 명부 작성이 잠정 중단됩니다. 거리두기의 대폭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집이나 이 점심 위주로 하는 곳에는 시간보다는 인원 제한이 풀려야 되고 또 야간에 하는 호프집 같은 곳은 시간 제한이 풀려야 되고 어느 업종에도 아주 실망스러운 발표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학기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연기됐습니다. 새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대선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고 또 방송 토론회까지 불발되면서 갈 길 바쁜 후보들은 유세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방식으로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정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0대 대선 충북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을 따돌리고 대선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흥덕구에 가서 아침 출퇴근 인사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하여튼 우리 청주 시민들을 상당급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을 제가 접촉하려고. 두 번째 총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안창현 후보는 하루 수천 번의 이른바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이 6년여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심정으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허리를 숙여보면 늘 기도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낮은 자세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30대 워킹맘의 출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시진 후보는 축제 같은 선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유세, 후원, 온라인 활동을 함께할 서포터즈 555명을 모집하고 1일 시민 사무장과 투표 동료 플래시몹을 준비하는 등 선거를 시민들과 함께 치를 계획입니다.
선거는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즐겁고 자발적인 그런 선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박진재 후보는 1톤 트럭을 직접 몰고 다니며 나홀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한 명 없이 고시원을 선거 사무실 삼아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선거 도와주는 분들 일당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당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현수막과 유세차 등을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해 민주당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회사 돈을 가로챈 청주의 모 저축은행 오너 일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일하지도 않은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해 10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청주 모 저축은행. 설립자의 아들이자 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모친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모친은 직책만 이사일 뿐 은행에 근무한 적이 없지만 A씨는 모친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매달 수백만 원씩 4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모친뿐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도 사내이사로 등록해 급여나 이사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고 2014년부터는 아예 배우자 B씨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형수와 조카의 계좌도 이용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일가가 빼돌린 회사 돈은 11억 4천만 원. 대주주로서 회사의 활동 경비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A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2억 6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배우자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만 저축은행의 지분을 모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 금액에 있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개인 대출 등을 통해 횡령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시 반환한 점을 고려한다면서 A씨에게 벌금 4,500만 원, B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마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불법 회원권 분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리조트 분양을 받을 경우 골프장 예약을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이면에 위치한 A 골프장입니다. 이곳 골프장은 분양 대행사를 통해 최근 신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대행사는 추가 모집 회원들에게는 기존 회원들에게 없는 골프장 예약 보장 조건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부킹 보장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킹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5억 3천만 원짜리. 159자를 분양하고 있어요. 대행사가 밝힌 추가 모집 구자 수는 150개.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충청북도에 승인이 있어야 모집이 가능한데 충청북도는 지난해 11월 이곳 골프장에 63개 구자만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63명분에 110억 발행에 승인을 해줬거든요. 홍보 전화 속에는 불법 리조트 분양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대행사 직원은 5억 3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향후 건축될 리조트도 이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부의 골프 장지분으로 돼 있고 다른 3억 얼마에 대한 부분은 리조트로 되어 있어. 나중에 지으면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실제 이곳 골프장은 올 연말까지 2층짜리 건물 40개 규모의 리조트를 짓겠다고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는데 착공 전 분양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은 공정률이 20%를 넘겨야 리조트 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불법 분양 의혹에 대해 A골프장은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골프장은 리조트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 대행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인터넷 분양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은 자신들 몰래 골프장 예약 보장 조건을 내건 회원 추가 모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도 회원을 받아들이면서 신청 100% 보장이라고 하면은 특혜를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비싼 회원권 들고 이제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테니까. 골프장 회원권과 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불법 분양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가운데 관할 기관인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랜 공방 끝에 청주 매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원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원보건소가 이곳으로 신축 이전하게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청주 매봉공원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42만 제곱미터. 다른 민간공원 개발 지역이 대개 전체 면적의 30% 선까지 아파트를 짓는 곳과 달리 이곳은 아파트 개발 면적이 23%에 그칩니다. 녹지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시행사 측은 서원보건소 신축 부지도 청주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2025년까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보다 먼저 공원 조성이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매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청주시 전체 8곳의 민간공원 개발 지역 가운데 2곳이 완료됐고 4곳이 보존과 개발에 조화라는 당초 목표를 향해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내에 미개발된 공원 17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100억을 좀 기금으로 좀 확보해서.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청주시. 이제 영훈공원과 원봉공원 2곳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만이 남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하지만 소백산 정상에는 순백의 상고대가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백산에 핀 서리꽃, 상고대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이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439m의 소백산 정상이 얼음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연화봉 능선을 따라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상고대가 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정상에는 때 아닌 눈꽃이 만개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출합니다. 눈꽃처럼 핀 설이라는 의미의 상고대는 공기 중에 수분이 나뭇가지에 얼어붙어 생기는 현상으로 겨울산의 백미입니다. 지난 수요일 많은 눈이 내린 상태에서 한파가 찾아오면서 고지대를 중심으로 상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기암괴석이 많은 소백산의 상고대는 예로부터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백산은 만년설이 뒤덮인 백두산의 모습과 흡사하다여 작은 백두산이라 해서 소백산이라 불리게 됩니다. 강풍과 혹한이 빚어낸 대자연의 신비. 눈길 머무는 곳마다 비경을 선사하는 상고대가 겨울의 끝자락에서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선 후보가 충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 SK하이닉스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직면한 현실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심의보 예비후보의 단일화 주장에 대해 아직 단일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고 단일화 공론회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윤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지 불과 2주가 된 시점에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선 이후에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4년 전 단일화의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단일화 방식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JB와 제천시는 오늘 제천시청에서 충청권 선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CJB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를 활용해 제천시를 전국에 홍보하고 다양한 지역 소식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JB는 또 제천시 의회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제천시 의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 CJB의 매체력을 활용한 여론의 확산 등 소외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방사광 가속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은 오는 2028년 방사광 가속기 본격 운영에 앞서 도내 초중고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한 가속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오는 21일부터 2022년 상반기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2016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262대로 전기승용차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 원, 수소차는 한 대당 3,3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주시 봉방동 옛 충주역터에 남아있는 급수탑이 충북 첫 등록문화재로 오를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1928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급수탑이 역사성과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어 등록문화재 가치가 충분한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둔 뒤 심의를 거쳐 정식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